네, 어제 갑작스러운 폭설에 좀 많은 사고가 있었죠. 기상 상황과 눈 피해, 그에 따른 대응 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님, 일단은 서울 대설경보는 일단은 완화가 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보니까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가 됐습니다. 조금 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그만큼 비구름 그리고 눈구름이 조금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밤 동안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네. 좀 활성화되던 그런 비구름들이 다시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약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기압이 들어와서 체계적인 구름의 형태가 아니라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지역들이 좀 상당히 있을 텐데요. 음. 현재 지금 대설주의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곳은 이제 서울 지역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내에 20cm 이상이 추가로 예상이 될 때인데 네. 그 양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강원도 남부 폭넓은 지역의 대설주의보인데 지금 눈이 내리는 지금 그 눈구름대는 거의 경기 남부 지역, 충북 북부, 그다음에 경북 북부 지역에 모여 있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상황을 좀 보면은 중부지방은 어제 눈이 좀 많이 내렸고 남부 쪽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는 뭐 눈보다 이제 강한 바람 그리고 또 우박까지 내렸다고 하거든요. 또 경기권에서도 어느 지역은 또 많이 내렸고 어느 지역은 적고 국지성으로 좀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진 것 같아요. 주 초반에 내렸던 이제 비의 형태는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비의 형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는 기온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눈보다는 이제 비의 형태로 내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런 체계적인 형태로 내렸다라고 하면은 비나 눈이 내리는 구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좀 쉬웠겠지만 이번에 내리는 눈의 형태는 좀 원인이 다른 게 네. 서해상에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인 서해상 바다 위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지역으로 강하게 불고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제 눈이 내리는지에 대한 예측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의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뭐 레이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름 안에서도 강수, 비나 눈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에코 포인트를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흩날리는 정도의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눈구름이 강원 남부 지역의 형태이지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이 북지역이 아침에 출근길 이전까지도 이미 20cm 이상의 성북구 지역은 쌓인 맞습니다. 상황이었고 예. 강남은 5cm도 안 됐는데 어제 밤에는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려서 예. 지금 거의 경기 남부, 서울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cm 이상의 눈이 내렸는데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용인 44.1cm, 경기 광주 43.6cm, 그 밖에 전라도 특히 이제 무주군이 위치한 덕유상 부근 네. 같은 경우에는 20cm 이상의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내렸군요. 눈 같은 경우에는 쌓이고 녹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서 남은 눈의 깊이가 이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녹지 않았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쌓인 눈의 양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첫눈이 폭설로 내리면서 이 폭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빙판길이 많이 생기면서 뭐 차량 추돌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좀 많이 놀랐던 게 53중 추돌 사고가 있어서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이 강원도 원주의 만종교차로 인근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 내리막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를 했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추돌한 겁니다. 지금 예. 영상에서 보시면 차량 수십 대가 얼기설기 엉켜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근 도로가 2시간 정도 통제가 됐고요. 차가 극심하게 정체되면서 이 원주시는 운전자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크고 작은 사고들도 좀 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빙판길 사고가 정말 많았는데요. 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이 차량이 가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승용차 예. 한 대가 더 오면서 이 차량이 크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빙판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이 차량 5대가 연쇄적으로 추돌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가장 앞선 차량에 있는 이 동석자 한 분께서 이 돌아가셨고요. 또 중상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이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는데 이 차량 운전자, 4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화물칸에 실려있던 화학물질도 일부 누출됐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자, 변호사님, 이렇게 폭설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은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폭설 때문에 자동차 사고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전봇대라던가 아니면 뭐 간판 같은 부분이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단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가 혼자 미끄러져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차 보험이라고 해서 아하. 내 차에 스스로 이제 보험을 들어둔 부분 그것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차차가 가능할 수 보험이 있습니다.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차 보험이 안 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인데 예. 제설 작업을 제대로 안 해두었다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공작물 책임이라는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이 공작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간판 같은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것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그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내진 점유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설이 온다면은 위에 쌓인 눈 같은 부분을 미리미리 잘 치워놨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과실 같은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런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지워질 수 있어서 일단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서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요. 이 53중 추돌 사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차들이 얽히고 설켰단 그렇죠. 말입니다. 처음에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것부터 맨 마지막까지 중간에 또 많은 것들 사고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뭐 보험사들이 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53중 추돌 사고는 저도 영상으로 봤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사실 누가 과실이 크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차를 했는데 뒷차가 정차를 하면서 이 지붕에 쌓여있던 눈이 이 뒷차 앞에 운전석 창문으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뒷차가 정말 큰일 날 뻔한 그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실이 없어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결국 사실 앞차에 대해서는 또 그 뒷차가 박은 부분을 책임지고 그 뒷차에 대해서는 그 뒷차가 책임지고 이런 연쇄적인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보험사 간에 서로 공방을 오가면서 과실 비율을 조절하게 됩니다. 굉장히 뭐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윤지원 기자, 이번 눈이 이제 습설이라고 해서 습기를 품은 눈, 무거운 눈이라고 해서 눈 무게를 좀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 또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한 장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눈 덮인 골프 연습장 위로 이 철제 아. 그물망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 여기가 보는 골프 광경인데요. 연습장이다. 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고 당시 저 골프 연습장에서 근무자 7명 정도가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이 철제 그물망에 2명이 완전히 깔렸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철제 그물이 가로로 100cm, 세로로 30m 정도, 가로로 100m, 세로로 30m 정도의 크기인데 네. 제설 작업 중에 정말로 갑작스럽게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이 두 사람을 구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간이 차고가 무너져서 이 78세 노인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이 간이 차고가 정말 엿가락처럼 되어 있죠. 네, 어제 쓰러졌네요.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양평에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졌고요. 또 송파구의 공사장 보행로가 붕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의 옆에 이 보행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조 작업을 벌였었고요. 또 수원의 창고가 오늘 아침에 붕괴됐다는 소식도 네.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수원의 한 공장 내 창고가 지금 보시는 네, 것처럼 무너졌네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인원 20명 정도를 투입해서 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일반 눈보다 3배 무거운 습설이라고 하는데 저도 습설이라고 계속 뉴스에서 들어서 습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무거운 눈이라고 하는데 맹성 칼럼니스트는 뭡니까 이게? 눈도 다 같은 눈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눈의 결정과 성격에 따라서 다른 눈일 수 있는데요. 뭐 습설 말고도 또 다른 식의 다른 눈은 건설이 있습니다. 습과 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습하다, 네. 건조하다라고 했을 때 대기 중에 얼마나 수증기가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를 습도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눈인데 물기를 많이 머금은 눈은 습설이라고 하고 네. 반대로 건설은 굉장히 물기가 적은 그래서 뭐 다른 표현으로는 가루눈이라고 네, 하거든요. 저기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맘때 내려지는 습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습설은 또 다른 표현으로 따뜻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상층의 온도가 한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건설. 그러니까 갓 추운 날 때 내리는 게 거의 날리는 눈이 가루눈이 습설이면 아이들 눈싸움할 때 잘 뭉쳐지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습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뭉쳐지는 이런 눈은 이맘때 그러니까 겨울 초입후에 많이 나타나는 네. 그런 눈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형적으로는 바다를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저기압이 들어와서 기온이 낮아서 눈이 내리는 메커니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삼면이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 위에서 눈구름을 만들어서 네. 이게 바람을 타고 내륙에 들어왔을 화면 경우에는 보니까 저기 뭐 스키를 타는 분도 계시군요, 도로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눈이 많이 또 푹신푹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무게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데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의자의 공간에 한 1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여도 무게가 한 3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은 건물이 뭐 한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10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건물 위에 한 10cm의 눈이 내려 쌓였을 때는 그 네. 무게가 4톤 이상의 무게가 짓누르는 거거든요. 그럼 신식 바로바로 건물이 아니라 치워줘야겠군요.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붕괴될 위험이 있고 뭐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견디지 못하겠죠. 한 두세 배 정도 무거운 상황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이 따뜻해지더라도 한파와 폭설, 극단적인 날씨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옥의 구조라든지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지붕 위에 눈을 치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좀 자연스럽게 쓰러져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대비하는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좀 뭐 필요해 구조물 보입니다. 설치한다든가 좀 그렇죠. 변형이 좀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원 기자, 이 여러 가지 피해 중에서도 이 눈이 와서 정전 피해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한 7시쯤에 서울 마포구의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한국전력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이 내리막길에서 제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줄을 들이받아서 그 일대가 정전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전신주 자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단단한 전신줄이요. 네, 또 나무가 무너지면서 전신줄을 접치는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전 피해가 앞으로도 조금 더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맹성훈 기상 칼럼니스트님, 일단은 11월 첫눈부터 이렇게 폭설이 내렸고 그럼 올겨울에 눈이 정말 어느 정도 더 내리는 거야. 벌써 겁먹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올겨울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상청은 매월 23일이 되면은 향후 3개월 동안의 날씨 전망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확률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돌려봤겠죠? 그렇죠. 13개의 그 나라에서 제출한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500개가 넘는 그런 슈퍼 모델에서 이제 예측한 결과의 시나리오들이 어떤 그 경향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한 달 전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올겨울은 비교적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라고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겨울은 이제 춥지 않대. 굉장히 추울 거 아니야? 이렇게 눈도 예상했을 안 올 수도 있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예.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을 보면은 한 0.5도에서 1.7도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준을 0도를 평균으로 했을 때 0도라는 평균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도 겉보기는 평균이 0도거든요. 그런데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도 겉보기에는 0도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겨울의 날씨는 극한의 날씨. 그러니까 더우면은 덥고 겨울답지 않게 뭐 20도라든지 영하 물론 제가 임시적으로 이제 예시를 네. 들은 기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이상 고온의 현상이 공존하는 평년과 비슷한 그런 혹은 약간 높은 정도의 겨울 날씨가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더운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더울 때는 완벽하게 덥고 추울 때는 완벽하게 추우면서 이렇게 추위와 함께 폭설도 이러한 형태로 내릴 가능성 그리고 이번에 습설의 원인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이 폭발적인 눈구름으로 만들어지는 연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폭설 상황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날 그런 기상 상황들이니까요. 올 겨울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해서 안주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 찾아오는 한파와 함께 폭설에 대한 대비도 이번 경우 교훈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교통안전 그리고 붕괴 사고 철저히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